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온라인에서 애들 육아용품 판매하고 있는 셀러인데, 공급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 소싱, 그놈의 상품 소싱이 뭐길래 제 영상들 중에 유난히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상품 소싱에 관한 영상들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갖다가 팔아야 될지, 그리고 그 제품은 대체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게 좋은 제품 딱 하나를 잘 소싱하면 그 하나가 가져다주는 매출이 다른 몇 개를 합쳐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늘 고민하면서 시도하고 까이고 반복하고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삽질하면서 얻은 아주 소중한 소싱 노하우 하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거래처를 뚫는 통화 녹음본도 들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보세요. 우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팔릴만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칠게요. 이런 제품을 찾는 방법이나 그런 거래처 찾는 건 제 이전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그 찾은 제품을 거래처로부터 직접 소싱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매뉴얼, 그리고 거절당했을 경우에 마지막 쓸 수 있는 필살기, 그거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걸게 되면 아마 대부분 제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회사 홈페이지 이런 데 나와 있는 대표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될 텐데요. 응대하는 직원이 단순 상담 직원일 경우가 있으니까 그분과 모든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의 업체를 밝히고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개는 온라인에서 땡땡땡 카테고리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셀러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기사 제품 중에 땡땡땡에 관심이 있어서 판매해보고자 하는데 물건을 도매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면 됩니다. 아마 단순 상담 직원이면 관련 부서로 연락처를 넘겨서 해당 직원이 연락을 드릴 거라고 말씀하실 테고 그 담당자가 권한이 있다면 도매 가능 여부를 바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영업부 직원에게 다시 연락이 오던 아니면 그 대표번호로 받은 직원과 통화를 하던 간에 중요한 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소싱하고 싶은 제품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에 애착을 갖고 잘 판매해 줄 수 있는 거래처를 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전에 소싱하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사전 공부를 꼭 하시고 통화할 때 이러한 점을 어필하면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가끔은 전화 말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자고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의지를 보겠다는 거죠. 여하튼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업체들도 저희 같은 셀러 전화를 수없이 많이 받을 테니까 아마 그 피로감이 대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간혹 업체에서 이메일로 사업자 등록증과 원하는 제품, 운영하는 매장 사이트가 있다면 그걸 보내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메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일 회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 인스타나 유튜브 채널, 블로그 이런 게 있다면 같이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오고 가고 일이 잘 풀리면 괜찮은데 아마 10번 전화하면 9번은 까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온라인 고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저만의 필살기, 이걸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에 통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온라인에서 애들 육아용품 판매하고 있는 셀러인데, 혹시 제품들 공급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신규 거래업체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혹시 네. 도매 주시는 분 쪽 연락처 좀 확인하면 제가 그분한테 좀 받을 수 없을까요? 나 받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예. 거래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한데 그쪽에는 이 제품이 네. 없더라고요. 그럼 상호가 다른 건가? 어떤 거요? 그 제품 보고 있는데 예, 어떤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지금 아마 지금 재고가 지금 없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진행이 어려우신 것 같고요.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는 그에서 지금 아마 그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업체가 직접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물건을 취급하는 초음판 업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도 장사가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업체는 직접적으로 거래처를 더 늘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거래처가 많아봤자 괜히 귀찮아지고 성가시는 일만 생기게 되니까요. 초음판 업체 한 군데에다가 일임을 하고 그것만 관리하면 훨씬 더 쉽잖아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업체라면 거래처도 계속 늘리겠지만 저희가 소싱할 제품은 분명 인기 있는 제품, 시장에서 많이 찾는 제품일 테니까 아마 전자일 확률이 높겠죠. 무튼 그 총판 업체와 연결이 된다면 물건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본사에서 안 됩니다 하면 그냥 네 하고 끊지 마시고 반드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총판 업체나 왕도매 업체나 그런 도도매 업체 이런 데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거절은 거절인데 여지를 남기는 거절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통화처럼 단호하게 이제 더 이상 온라인에 물건을 안 줘요 하는 게 아니라 메일로 일단 내용을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처럼 전화하는 개인 셀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절을 바탕에 깔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그 다음 판단을 하겠다 이런 거죠. 이때 메일을 보내실 때 2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업체들이 물건을 저희 같은 개인 셀러에게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한번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자, 5초를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금이나 정산이요? 아니요. 생각보다 업체에서는 입금, 정산 이런 부분보다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쓴답니다. 바로 시장 판매 가격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처음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요. 입금이나 정산금도 크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건 사실 문제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정해진 시장에서 통용되는 판매 가격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싸게 팔게 된 경우, 이런 경우를 가장 염려한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시장에서 2만원에 팔리는 제품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공급률은 50%, 즉 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판매자가 2만원에 팔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소싱한 다른 어떤 판매자가 와, 마진도 많은데 난 좀 더 경쟁력 있게 19,000원에 팔아야지.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원래 2만원에 팔고 있던 판매자가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18,500원으로 가격을 내립니다. 그럼 이걸 보고 또 새로운 판매자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 가격이 18,000원에서 19,000원이구나. 내가 소싱하면 17,900원에 팔면 다 이기겠군. 하겠죠. 어느새 시장 판매가는 17,000원대가 됩니다. 업체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는 거예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판가가 어떻든 만원에 공급하는데 뭐가 문제냐? 셀러들이 본인 마진 깎아서 팔겠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회사가 본인들 제품이 시장에서 싸구려로 팔리기를 바라겠어요. 기왕이면 고급스럽고 높은 값을 받고 싶잖아요. 하지만 셀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매가를 관리하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 이 부분을 역으로 짚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메일에 시장에서 준수해야 될 판매가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그 부분을 잘 지켜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땡땡 업체와도 위탁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일로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보세요. 마치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를 망설이는 그런 판매자를 설득하는 것처럼요. 또 한 가지 어필 포인트는요. 여러분의 마케팅 채널이 있다면 꼭 넣어주세요. 인스타를 하고 있다면 인스타 계정 있다고 쓰시고요. 팔로워는 굳이 안 밝히셔도 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시라면 유튜브도 한다 이렇게 쓰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의외로 업체가 물건은 주고 싶은데 오픈마켓처럼 이런 공개되어 있는 공간에는 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래처 눈치를 보느라 그럴 수 있거든요. 판매처가 드러나는 오픈마켓에 물건을 또 주게 되면 기존에 판매하는 셀러가 역으로 업체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그 업체는 난감해지겠죠. 그러니 이런 마찰 없이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방법, 즉 공동구매나 폐쇄몰 이런 걸 선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픈마켓에는 물건을 못 주지만 SNS가 있어서 그쪽으로 판매 가능하다면 물건을 줄 수 있어요. 이런 판매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카페 공동구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이렇게 공동구매나 폐쇄몰 등에 공급하는 물건은 그 공급률도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판매가를 더 낮게 책정해야 하는 것을 그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만약 마케팅 채널을 직접 가지고 있다면 꼭 그 점을 어필해보세요. 저는 팔로워도 적고 별 의미 없는 마케팅 채널인데요. 하더라도 공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급받은 물건으로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해보시고요. 직접 하지 않더라도 협업이나 연계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싱할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업체에 최대한 예의 바르게 전화하고 만약에 거절을 당한다면 그 차선책은 없는지 한번 재확인하시고 가지고 있는 마케팅 채널이 있다면 그걸 적극 활용하는 그 정도가 되겠네요. 요즘 MZ세대는 전화 공포증이 있다더라고요. 저희는 MZ세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화가 두려운지,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서 통화를 미루셨던 그런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없겠죠. 그냥 여러 번 시도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요. 제 팁으로 소싱에 성공하시는 사장님들 계신다면 아래에 댓글로 꼭 좀 남겨주세요. 지난번에 제 영상 초보자도 당장 가능한 현실적인 상품 소싱 방법 이걸 보시고 응용해서 매출 내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사장님도 있으셨는데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어찌나 뿌듯한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장님들 모시고 인터뷰라도 한번 해볼까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